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가벼운 거부터 트위터에서 할게요. 가벼운 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예, 한번 이거 제가 또 읽어주실까요? 영어로 읽어야 되나요? 네네. 예, 영어로 읽어볼게요. Can someone tell Powell to stop talking? 이거 too much talker라는 뜻이죠. 네. 아발론 어드바이저스의 사무엘 라인의 트위터입니다. 자, Can someone tell Powell to stop talking? 이게 누가 가서 파월 입 좀 틀어 막아주세요. 이 뜻입니다.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더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그 밑에 댓글도 좀 웃기네요. 그분 와이프한테 좀 얘기 좀 와이프한테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트럼프 그자 앉힌 거 후회 중일 듯. 재밌는 거 찾으셨어요. 저는 절대로 어떤 가부장적인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예. 저기서 얘기하는 tell his wife라는 건 뭐냐면 이거 그래도 연준 의장인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트위터에 나온 정서는 이거예요.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는 부인 말 잘 듣는 그런 약간 쪼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인 거죠. 예. 그래서 입을 틀어막으려면 와이프한테 전화해. 예. 와이프 말 잘 들을 거야. 네, 정말 저도 오늘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직후에는 한 0.4% 정도 다우가 하락을 했는데 이제 곧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면서도 큰 변동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시작이 되면서 1%를 떨어지더니 계속 나스닥은 2%까지 낙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어떤 말을 하든지 그냥 무조건 팔자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시장을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가 나왔어요. 네네. 저 때문에 시황에 혼선을 겪으신 분들 계시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사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뭐 일단 불확실성 해소라고 안도렐리를 저는 예상했는데 네. 지금 네. 보시다시피 시장은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약간 좀 선동을 당했지 않나. 만약에 트럼프가 금리 인상이 부적절하다, 금리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안 한 상태에서 내년 금리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이고 예. 이번에 예상대로 그냥 금리 인상을 했다면 시장이 저렇지 않았을 텐데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너무 기대가 커진 상태에서 오늘 오전부터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월가에서 네. 야 이번에 금리 안 올린대. 아, 동결 가능하대.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올렸다가 예. 예상을 이거 뭐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이거 뭐야 우리가 틀렸잖아 하고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졌는데 다음 인터뷰 내용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이거 네, 다음 거 이 이어서 좀 맥락이네요. 보도록 할게요. 예. 해리스 파이낸셜의 재밌고 습니다. 성명서 공개 전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가 퍼졌다 말씀하신 대로고요. 결과는 연준 생각보다 덜 비둘기 파적이었다. 내년 월가 연준 눈치 보기 심화 예상된다. 이 정도면 전 사실 비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얼마나 더 통크게 후퇴해야 되는지 그럼 올해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점도표도 후퇴하고 이 정도여야지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시장에 눈높이를 올려놓고 시장을 정말 스포일드 차일드로 만들었어요. 예. 사실 올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80%대로 누가 봐도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트럼프가 그걸 흔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오늘 이제 오전장 들어가지고 야 이번에 잘하면 금리 동결된대. 그러니까 그걸 반영해서 증시가 미리 올랐다가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고 나니까 우리가 틀렸네 실망했네 나오는데 사실은 오전에 기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기정사실화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네. 이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기대라고 할까요? 뭐 잘못되고 뭐 좋은 건 없겠지만 그런 기대를 심어주면서 더욱 충격파가 강했던 것 아닌가. 기대가 크니까 실망이 컸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동네에 눈병이 돌아가지고 야 내일 학교 안 가도 된대. 네. 휴교한다 그래서 야 신난다 하다가 야 내일 다시 학교 가야 된다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원래 학교 가는 그렇죠. 날인데. 원래 가는 거였는데 네. 줬다 뺏는 게 제일 약간 불쾌하잖아요. 경험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실망 매물 누가 줬다가 누가 뺏었는데요? 그래서 그분 저한테 계속 그분. 경험 나올. 예. 자,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월가가 연준 눈치 보기 심화 예상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 반대의 국면 아니었나요? 그랬었죠. 예. 연준이 월가의 눈치를 많이 봤었죠. 네네. 근데 지금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마이웨이를 간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어떤 눈치 보기는 더 강해질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연준을 길들이려는 어떤 자해공갈성의 시도 이런 거는 이제 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내년도에. 저는 말씀하시면서 사진을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오버랩되는 인물이 폴 볼커 의장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시장은 반대했고 여기에 충격파가 있어서 많이 던지긴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경기 침체를 막았고 잘했다라는 판단을 받는 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도 봐도 되나요? 글쎄, 근데 이제 볼커 룰의 어떤 원조 창시자인데 예.
폴 볼커 때처럼 진짜 완전히 매파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연준의 행보를 가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 유동성에 중독돼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연준이 규율을 잡고 원칙적인 대응을 하기가 좀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예, 금융시장 얘기해 주셨는데 세 번째 네. 인터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인베스코의 크리스티나 후퍼입니다. 연준 시장 예상 그대로 화답했다. 금융시장 경기보다는 지금 추세에 민감한 상황이다. 비둘기의 그림자 의미 자각해야. 비둘기의 그림자 하면 유동성의 명함 뭐 이런 걸까요? 그렇죠.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앞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클 때 비둘기파적으로 나가는 건데 근데 비둘기적인 모습이 안 나왔다고 해서 시장에 실망하는 거는 너무나 이거 좀 근시안적이면서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연준의 경기 어떤 판단 상향 내지는 연준의 경기 판단이 좋은 쪽으로 유지가 되는 걸 시장에서 그 누가 봐도 반겨야 되는데 예. 역설적인 투심이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연준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트럼프로 말미암은 잘못된 기대감이 시장을 저렇게 헷갈리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현재 금융시장의 반응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에 이미 진입을 해 있는데 갑자기 수축으로 꺾인다는 게 아니라 그 상향의 어떤 이제 폭이 둔화된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뭐 기업 실적도 그렇죠. 실적이 하향이 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적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예. 것만으로도 시장은 막 매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걱정인데 우리 특유의 그 약간 부정적인 거에 민감한 그런 투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와도 앞으로 유지 힘들어. 그리고 그러면서 팔아버리고. 팔고. 그리고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역시 검은 그림자 하면서 또 팔고. 그러니까 팔자세가 강한 시장이니까 더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소장님, 예.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비둘기의 그림자의 의미를 봐야 되는 게 네. 뭐 저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황을 오늘 거꾸로 본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성을 하고 있고 송구스러운 말씀드리는데 오늘 막판에 이렇게 쏟아진 매물이 결국은 이제 하방 포지션 저는 또 청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다시 그래 그래도 연준이 경기를 나쁘게 보지는 않았네 하고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한쪽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긍정론자. 또 이분도 얼굴도 밝고 네. 약간 산드라 블록의 한 아. 외숙모 정도 되는 듯한 미소가 아름다우신. 네, 약간 저는 올드 버전으로 올드 버전. 저는 시황 보면서 이제 그런 분석도 봤거든요. 연준이 굉장히 내년 경기를 물론 하향 조정하게 됐지만 위원 내부에서 낙관론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침체 국면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의견이 맞지 않다. 이에 따른 불협화음이 계속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투매가 나왔다는 분석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이제 둔화라는 거는 아직까지 생각하기엔 좀 그렇고 예. 경기 확장 국면에 약간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정도인데 오늘 제롬 파월의 입을 통해서 본 그 연준 임원들의 경기 판단은 월가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지금 5년 만에 최저치로 뚝 떨어졌고 예상보다 10이나 차이 나면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도대체 무슨 근자감으로 저렇게 경기 판단을 하는 거냐. 수정하지 않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저의 생각으로는 연준이 결국 오를 것이다. 시장이 우리가 좀 너무 과했네 이러고 머쓱한 이제 표정으로 뷰를 바꾸면서 결국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을 때가 온다. 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시장의 과도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메리프라이스 파이낸셜의 데이비드 조입니다. 투자자들 실망은 과도한 기대 탓이다. 연준 아직 문 열어둔 상태다. 점도표에 따르면 3회에서 2회로 줄인 것, 이 변화는 실보다 득이 크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한다. 네. 그 다음에 내년 그 금리 인상 횟수를 줄인다. 이거 정도면 좋은 조합이라고 했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렇게 실망을 이제 해버렸는데 이번 12월 금리 인상을 가지고 이제 이거에 따른 매물이 오늘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동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실망 매물 오늘 다 끝났다고 저는 봐요. 그럼 내일부터는 다시 그래 내년을 보면 우리가 하나 건진 거 아니겠어? 야.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시위해가지고 내년도 3번을 2번으로 한 번 줄인 것도 성과잖아. 더 노력하면 2번을 한 번으로 줄일 수도 있어. 다시 한번 가보자라는 투자 뭐 심리. 그러면 만약에 하방인데 그러면 안 되고요. 2번 줄였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경기가 더 좋으면 건질 게 있어.
이런 식의 투심이 이제 내일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주면 좋다는 거죠. 요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차 0.75%포인트로 다시 또 늘어났잖아요. 네. 그 경제 연구 기관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는 1% 갭이면 조금 위험하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28일 날 금리 인상을 단행을 결정했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12월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선제적인 어떤 이제 측면도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0.75% 포인트는 뭐 큰 리스크는 아니라 뭐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어떤 금리 차 때문에 한국을 떠나버리는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보고 이미 한국은행의 지난 11월 금통위 때 금리를 올린 게 12월 금리 인상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큰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3회에서 2회로 변화된 거 실보다 득 커. 어떤 득, 어떤 실? 요번 좀 앞에 이제 얘기했지만 경기 GDP하고 실업률을 약간 좀 눈높이를 낮추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건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내년의 통화 정책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좀 급진적인 긴축 기조가 아니라는 점이 이제 실보다 되게 컸다는 거고 원래 증시라는 게 한 3에서 6개월 정도 미래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이제 뭐 과거지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지났고 이제 앞으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변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FOMC 얘기 해봤고요. 이제 좀 거시경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이어서 한번 오카산 보죠. 금융의 마에노 다트십니다. 미국 유통업체들 내년 관세 인상 전에 연말 중국 제품 사재기에 분주하다. 공급 물가 인상, 인플레 득실 따져야 된다. 요번 전에 제가 니코 증권에 있는 분한테 제 명함을 줬을 때 네. 우리 방송국 이름을 MUTN이라고 읽었던 그분하고 되게 닮으신 분인데 일본 발음으로.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뭐냐면은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산을 수입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 관세 인상 전에 지금 막 수입을 왕창 늘려가지고 사재기에 분주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관세가 붙으면 그만큼 수입 물가가 올라갈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서플라이 사이드의 어떤 공급 물가 인상이 이제 자동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 유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척도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덜어낼 거고 어떤 게 보탤 건지 이거를 이제 연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근데 지금 이런 이제 정황으로 봐서는 내년 연초에는 물가가 좀 일시적으로 좀 슈팅을 하면서 갑자기 오를 공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연초가 좀 지나가고 나면서 결국은 이제 유가 하락이 좀 약간 후반영 되면서 다시 물가 하방 압력이 있는데 과연 물가의 부스트 요인이 큰지 아니면 프레셔가 더 큰지 이거를 좀 양팔적으로 놓고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연준이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한번 줄여준 거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한번 찾아봤고요. 자, 오늘 앞서서도 소장님께서 달러 인덱스를 가장 설명하면서 많이 보셨어요. 예. 자, 이 달러 인덱스의 추이와 함께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템퍼스 트레이딩의 주한 페레즈입니다. 달러 순간 급등, 반응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연말까지 달러 인덱스 변동성 확대, 연초 지표 따라 하향세 자리 잡을 듯 이렇게 코멘트 주셨네요. 정말 사실은 수직이죠. 예, 수직상으로 그 외신 표현을 스카이 라케팅. 예. 로켓가 하늘로 치솟듯이 그렇게 이제 순간 급등했는데 사실 오늘 뭐 실망이니 뭐니 다 결국은 그 달러 인덱스에 반응이 들어있다고 보고 저는 만약에 달러가 그렇게 급등을 했지만 다시 꺾였다든지 아니면 뭐 급등을 하다가 다시 횡보로 갔다든지 하면 절대로 시장이 안 빠졌다고 봐요. 그만큼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에 반영되어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투심이 증시를 거꾸로 좌우하는 거죠. 달러가 오르면 그날은 무조건 외국인 하방이고 달러가 내리면 그날 무조건 외국인은 순매수인데 이게 이제 연말까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슈팅한 저 구간이 이제 보이고 있지만 저 정도의 이제 상승세는 증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다. 그럼 앞으로 반대로 저렇게 올랐던 달러가 갑자기 꺾이는 날은 이제 국내 증시 외국인도 순매수로 다시 채우는 날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말까지는 계속 변동성을 타면서 증시하고 역동조화를 보이다가 내년 연초가 되면은 12월분 경제지표가 1월 초에 나오는데 다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역시 금리 인상의 어떤 급진적 흐름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서 다시 달러가 하락세로 안정을 자리로 잡으면서 증시도 이제는 그때는 다시 매수 기조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오늘 FOMC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눠봤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